바로 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는 또 초록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시장이 갑자기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긴급하게 그때 라방을 했었죠. 그죠? 그때는 거의 이제 피바다가 됐었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그때만큼 다 회복을 한 건 아니지만 일단 반등의 움직임이 조금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보다도 조금 더 올라온 거가 아닌가요? 좀 더 떨어졌네요. 지금 현재는 조금 떨어졌는데 어쨌든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에 이 트럼프가 지금 완전 갖고 놀고 있죠. 트럼프에 놀아나고 있는 시장이다. 과연 지금 상승이 찐 반등일까?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장세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이제 뭐 시즌 종료의 얘기도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도 지금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은 간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간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흐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그 그림을 만들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병주고 약주는 트럼프 오늘 새벽 1시 43분에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중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뭐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금 뭐 그런 히토류 수출 제한 하는 거,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오락가락했다. 한편으로 또 비꼴 수도 있는 거겠죠. 시 주석은 지금 그 중국 나라가 불황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자신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 하지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에 한 12시 자정쯤에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이 약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1시 43분에 또 이렇게 이제 자신이 만든 이 소셜 트루스인가요? 여기다가 딱 글을 올리면서 이때부터 조금 더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 이제 또 다시 한번 그 무역 전쟁을 확장판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청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크립토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보게 한 것이 이 트럼프인데, 지금 다시 또 병을 줬다가 약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기사 제목이 투자자들 트럼프 변덕에 신물이 난다. 입에 지퍼를 채웠으면,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투자자의 딱 그 심정은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지난 토요일 날 청산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그 피해가 지금 심합니까? 정말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세력이 뭐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트럼프가 그 하락의 재료를 그 제공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에 대한 원망이 참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날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폭락이 나오고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바로 라이브를 켜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몇 가지 있지만 하락의 원인이 불가항적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는 트럼프 무역전쟁의 제2라운드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무역전쟁을 극복을 못한 적이 있었나? 2018년도에도 다 극복을 했고 올해 4월에도 그 관세 전쟁 하면서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즌 종료다 아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기간도 길었죠. 2월달부터 4월달까지 계속 하락만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하락의 재료가 결코 불가항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바로 그날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이 아직 살아있다. 이건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상승이 나오기 전에 털어내는 움직임은 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방송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죠. 그 멤버십 텔방에서도 말씀드렸던 항상 그 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었는지 항상 털어내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뒤에 진짜 상승이 나왔었다. 그리고 그날 이제 10일날 11일날 그날 폭락을 계기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그래서 뭐 그때 98% 정도까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어쨌든 지금은 만약에 진짜 위기가 터진다 하더라도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 금리 인하 카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출렁임이 뭐 앞으로 뭐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위기가 나오면서 뭐 나스닥도 뭐 좀 무너지고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도 하고도 연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되면서, 그러면 결국에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그 카드를 또 쓰게 되면은 시장에 또 유동성이 풀리면서 다시 자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인장에 진짜 버블이 아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만 지금 좀 올라오고, 이더도 뭐 올라왔다고 했지만 2021년에 그 올타임 하이를 지금 넘긴 게 아닙니다. 그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메이저 중에 지금 바이낸스 코인, BNB 코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지난 그 폭락이 나오기 하루 전날에 말씀드렸어요. 컵앤핸들 패턴에서 강력한 저항대를 넘기고 나니까 지금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도 하락할 때 크게 하락이 나왔지만 반등도 가장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요 위에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강하게 지금 BNB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저항대를 넘기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직 그런 흐름이 코인장에 나오지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코인 하나 정도만 지금 나온 상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즌 종료가 아니다 라고 당일날 바로 몇 시간 뒤에, 폭락이 나오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장에 더 이상의 이제 폭락은 없었고, 지금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부터 찐 반등의 시작이냐?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이 가장 궁금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레그램 방 분석글에다가 그때가 이제 그 JD 벤스 부통령이 얘기하고 나서 조금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 12시 반, 자정이 조금 넘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반등세가 나오더라도 다시 빠지는 흐름도 분명 나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번에 반등세가 탈출구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면서 빠져나간 흐름 역시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출렁임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인 것 뿐이지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세, 그 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지금 살짝 보인 것이지 해결된 것이 아니죠. 실마리를 보였다가 다시 협상 진행이 안 되는 소식이 나오면 또다시 출렁출렁 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흐름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결국에 이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할 것이다.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번 대청산 이벤트로 시장은 정화되었고, 결국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큰 그림을 보며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찐 반등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찐 반등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자산시장의 바로미터, 미 증시 오늘 밤의 흐름을 지켜보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계속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4%가 넘게 거의 5% 가까이 하락이 되고 전반적으로 피바다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우가 1.9, S&P 500도 마이너스 2.7, 나스닥은 무려 3%가 넘는, 그러니까 3%가 넘는 게 이제 흔치 않은 일이라서, 이제 나스닥 3%가 넘으면은 약간의 그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보는데, 딱 그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그러면서 뭐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도 무려 31%나 상승을 하면서 21포인트, 그러니까는 중앙 평균 값이 한 18, 19 정도 되는데 그것을 훌쩍 지금 뛰어넘은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근데 현 시점 미 선물 시장은 어떠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간밤에 또 트럼프가 또 이제 약을 주면서 현재는 선물 시장이 이렇게 다우존스가 0.87, S&P 500이 1.2, 나스닥 100이 1.6%로 선물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의 움직임은 나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트럼프가 이런 약을 주지 않았으면 아마도 더 낙폭을 키울 수도 있었을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긴급 영상, 11일 날 긴급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이 증시에 엄청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결자 해지할 거다. 자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습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 그것이 걱정이 되니까 저렇게 딱 앞서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 1% 정도의, 워낙 하락폭이 컸으니까 일부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AI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죠. 이제 시가총액 1위니까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선 지금 어떠하느냐. 그래서 제가 캡처를 했을 때가 11시쯤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한 3%를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조금 빠졌네요. 지금 한 2.3%로 어쨌든 상승은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4.8에서 한 2%, 한 반 정도는 지금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 증시 흐름이 중요하다. 오늘 밤 미 증시 초반에 반등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선물 시장을 보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인장 역시도 출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 차익 실현 매물이 뭐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크게 뭐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AI에 대한 AI 상승에 대한 그런 믿음이 깨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락이 나온 이후로 제가 뭐 다른 이제 미 주식 관련된 그런 채널들을 쭉 보니까 이번 하락이 굉장한 매수 기회다라는 이제 관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까지 주식에 대한 매수세는 크게 꺾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를 하려는 세력들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일단 오늘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한다. 그래서 코인장이 이제 차익 실현이 미 증시에서 나오게 되면은 출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난 저점을 깨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저점이 이제 거래소마다 또 다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보시게 되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무려 102K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02K까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 W 패턴을 말씀을 드렸던 지금 거래소는 비트스탬프 거래소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어디까지 하락을 했었냐면은 딱 여기까지 109K 정도까지. 그러니까는 지금 이날 바이낸스는 여기 102K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비트스탬프는 여기까지도 하락을 안 하고 여기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출렁출렁 이제 토요일 일요일 출렁출렁하는 그 흐름 속에서도 요 109K가 딱 바닥 가격이었습니다. 비트스탬프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 비트스탬프는 왜 하락을 안 했을까? 그 이유가 저는 어디에서 보냐면, 제가 김프가 끼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스탬프는 선물 시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물 시장이 없잖아요. 아직은. 비트스탬프도 유럽에 있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거래소인데, 근데 선물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없으니까 현물로만 던지는 거잖아요. 선물에서 함께 던지게 되니까 더 시장이 크게 하락이 되면서 폭락이 나오는데, 현물에서만 던지게 되니까 그만큼 낙폭이 적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이 있는 그 시장은 뭐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래소도 크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저점이 다르긴 하는데, 바이낸스 거래소가 1등 거래소니까 가장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로 보게 되면 고점에서 지금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피보나치 보니까는 피보나치를 반대로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보는 거니까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0.618 자리를 보게 된다면 지금 딱 보시면 116.9K 거든요. 0.618 자리가
116.9K니까 거의 한 117K까지 만약에 반등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주 긍정적이고 여기를 찍고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0.618이 뭐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그런 자연의 섭리, 황금 비율로 봤을 때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트스탬프 109K가 바닥이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얼마 지금 반등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0.618로 보면 119.9K니까 120K까지 반등을 해야 된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 한번 지켜보는데 여기서 바로 뭐 찐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바닥을 다시 깨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여기까지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여긴 당연히 안 나올 것으로 보고 109K도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희망사항을 좀 담아서 여기까지도 떨어지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바닥 테스트를 하느냐고 떨어질 수는 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은 저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단기 추세를 보고 있는 51선과 또 이제 중기 추세로 볼 수 있죠. 121선을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1선을 올라서지는 못했지만 21선이 지금 116.6K거든요. 그러니까 0.618 자리까지 오게 되면 그래도 21선은 살짝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51선과 121선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회복을 했다라는 것은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바랬던 것은 쭉 상승하는 이때처럼 이때를 넘기면서 이렇게 쭉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그래도 기대했는데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상승하길래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조정을 좀 겪고 간다는 건데 이번에도 W자 패턴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일단 이 경로로 보면 지금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여기 102K까지 터치를 했으니까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이제 0.628 자리가 117K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117K가 대략적으로 한 여기 그 다음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긴 깨지 않고 뭐 요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의 희망사항을 담아서 요런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대규모 청산 이벤트로 투심이 얼어붙은 것은 팩트다. 누군가는 데드캣 바운스로 여기면서 쉽사리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반등이 나오지만 이것이 바로 뭐 찐반등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출렁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점을 깨진 않을 거다라고 봤죠. 어쨌든 좀 출렁이는 그런 흐름을 예상한다. 그래서 시장이 회복되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큰 그림을 봐야 하는 시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멤버십 텔방에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보자 라는 것을 굉장히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이게 유통기한이 있는 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젠가요? 저희 멤버십 소통방에도 이제 아파트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런 돈을 쓰게 되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간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은 더욱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시즌 종료는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죠. 또 시즌 종료를 볼 만한 흐름은 아직도 없다. 그러니까는 그 차트상을 봐도 아직까지 이 시즌 종료로 볼 만한 흐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비트 상승 채널을 체크를 해보면 아까 요거를 뭐냐면 이거 다시 제가 그린 거 다 지울게요. 지우고 보면은 요거를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고 또 주봉으로 20선을 키면은 20주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 때 요때죠. 관세 전쟁에서 이렇게 계속 하락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때도 막 한 74,000달러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을 그때 이때도 뭐 시즌 종료다 뭐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상승 채널을 깨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그 하락 채널과 상승 채널이 만나는
여기까지 떨어지는 72K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시즌 종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72K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74K에서 딱 맞췄죠. 그리고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큰 채널 봤을 때 여기거든요. 하단을 터치한 것도 아니고 여기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상승 채널 위에 있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20주선인데 20주선을 이번에 하락에도 깨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20주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20주선조차 깨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비트는 여전히 상승 채널을 잘 그리고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지금이 상승 채널, 이 시즌 종료로 볼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폭락한 알트는 그럼 깨진 게 아니냐, 깨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난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대폭락 하루 전에 그때 제가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그렸던 상승 채널이 있거든요. 토털2. 지금 요 때인데 제가 이때 바로 그린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채널로 여기 바닥을 찍고 쭉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요 상승 채널 그린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때 그린 겁니다. 이때. 상단 맞고 떨어졌다가 하단 맞고 올라갔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겠죠. 여기서 이게 지금 토털2거든요. 토털2니까 알트 시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상승 채널인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2조 달러, 시총이 2조 달러가 토털2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021년 올타임 하이 넘어서느냐 마느냐 지금 거기에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요 상승 채널을 그렸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폭락이 나왔잖아요. 요 영상을 찍은 날짜가 지금 10월 10일인데 그 다음날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 채널이 어떻게 됐었느냐? 그대로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정말 공교롭게도 상승 채널 물론 뚫고 내려갔지만 마감한 게 이 상승 채널에 딱 맞닿아가지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깨지 않고 지켰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밤에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채널을 결국은 지켜내며 추세가 꺾인 것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2021년 올타임 하이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래서 제가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요거였어요. 컵앤 핸들 패턴. 제가 시계열이 긴 패턴이라면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게 2021년부터 만들어진. 근데 뭐 컵 모양이 찌그러졌는데요. 뭐 억지 아닌가요? 하는데 이 컵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했던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돌파를 한 것이 지금 바이낸스 코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지금도 결국에는 이렇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깨졌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패턴이 깨진 게 아니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컵 모양이 찌그러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컵 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핸들을 하고 올라가는 그 흐름 속에서 꺾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살짝 모양이 어긋났다고 해가지고 패턴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저항대를 뚫지 못한 것일 뿐 뚫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여전히 지금 이것은 유효한 패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락이 나왔는데 9월 22일이었어요. 9월 22일에도 역대급 청산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비트코인 청산 요 자료를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만큼 훨씬 더, 그러니까 이때도 역대급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 10월 10날이죠. 10월 10날, 그러니까 날짜로는 10월 11일인데 일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만큼 엄청난 청산이 나왔고 롱 청산을 본다 하더라도 이만큼 9월 22일이 이때였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청산이 나온 겁니다. 롱도. 근데 롱뿐만 아니라 숏도 마찬가지예요. 숏도. 그러니까 숏은 왜 청산이 됐을까? 왜냐면은 반등이 또 크게 나왔잖아요. 반등이 크게 나왔으니까 떨어질 때 숏 잡았던 그런 물량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반등도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 숏 물량도 그날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진짜 이 10월 12일이 진짜 큰 이벤트였던 날이다. 그리고 청산 건수를 본다 하더라도 9월 22일 이때도 역대급으로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정말 진짜 역대급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청산이 됐고, 그래서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막 그런 이미지, 뭐 이름 있는 선물 투자자들 뭐 있잖아요. 여러 많은 이제 그분들이 얼만큼 뭐 많게는 뭐 100억대에서 뭐 수십억 아니면 뭐 수억씩 지금 청산이 당했다. 근데 뭐 그런 이름 있는 선물 투자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일반 뭐 개미들 투자자들도 막 큰 돈을 잃었다라는 게 뭐 20억을 잃었네, 뭐 5억을 잃었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청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크립토 역사상 가장 큰 청산 이벤트 발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이 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참 이제 가슴 아픈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가슴 아픈 걸 떠나서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이겠죠.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 다 청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현물을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증발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아예 사라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청산이라는 것은 아예 그냥 영원히 돼버리니까 그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찡 상승 전에 털어내는 움직임은 늘 있었습니다. 늘. 그런데 이 정도로 클 줄은 쉽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지 찐 상승 전에 털어내는 움직임은 늘 있었다. 근데 저도 이 정도로 나올 줄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지금 폭락이 나오기 직전에도 어느 정도 약세 그 10월 초에 그 기대감을 타면서 상승을 하다가 그 기대감을 꺾으면서 조금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털어내는 움직임을 예상을 했다 라고 보지만 이 정도로 클 줄은 진짜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름 있는 그런 선물 투자자들도 엄청난 청산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정화된 상태다. 그리고 찐 상승 전에 털어내는 움직임은 늘 있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제 영상에 이제 2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1일 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희망 고문 코인 유튜버들 리얼 극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다 이제 어느 한 분은 21년부터 현재까지 쭉 지켜봐왔다면 그런 말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그래도 좀 잘해주셨어요. 이런 분이 계시고 이제 리얼 극혐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이 또 댓글을 볼게요. 10시간 전이니까는 또 하루 전이죠. 여기 유튜브 주인장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수. 난 이 사람 퇴사까지 했는데 리플 그야말로 지옥까지 박아서 조롱받는 걸 봤다. 그리고 기어이 4,000원 찍는 것까지 버티는 걸 봤다. 멘탈 관리하러 오랜만에 와봄. 이분 보면서 버티면 부자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영상을 보고선 이제 어느 한 분은 희망 고문을 주는 유튜버 리얼 극혐이다. 어느 한 분은 이제 버티면 부자 된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늘 일관된 말씀을 드립니다. 사팔하지 말아라. 단타 선물. 물론 이걸로 돈 버는 사람 있지만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늘 큰 그림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을 만들었죠. 사팔은 반드시 필패하고 큰 대관 필승, 큰 그림을 보고 가면 반드시 필승,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러분이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영상을 봤지만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요? 이분이 돈을 벌었을까요? 이분이 돈을 벌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부를 키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늘 일관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인드와 투자 방법이 부자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냥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영상을 뭐 잘 찍고 제가 코인을 추천드리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관점을 얘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인드와 투자 방법이 부자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튜버들 탓하는 그런 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결코 유튜버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투자 방법이 여러분 스스로를 부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깡통을 차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다. 모든 하락을 다 처맞고 가장 미련하고 느린 부자 되기 방법 같지만, 제가 하는 방식이 그런 방법 같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빠른 부자 되는 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하락이 나오고 결국엔 또 쳐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시계열을 길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단타 선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리스크는 더 크죠. 그러니까 물론 이걸로 해서 빠른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더 나락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아예 제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느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투자 방법과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하고 가장 느린 부자 되는 방법 같지만 결국에는 가장 빠른 부자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평단이, 리플 평단이 200원 이하에서 이제 해가지고 지금 왔으니까, 그래도 지금 한 3,800원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비트코인 있는 거 다 치면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따져도 지금 40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뭘로 해가지고 진짜 40억을 벌 수 있었을까? 진짜 몇 년 안 되잖아요. 뭐 10년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느린 그 부자 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부자 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좀 진짜 아셨으면 좋겠다. 이 둘 중에 어느 분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만 보세요. 진짜 제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인드와 투자 방법이 부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세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정말 심사숙고를 해보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느냐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2부 리플도 간단히 보고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